월가에서 엄격하게 고른 딱 1년 묵혀둘 주식의 특징인데 뭐냐면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 매년 8월에 다른 것도 아니고 딱 1년만 묵혀둘 주식을 공개하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건 스탠리에서 12년째 매년 8월에 그 발표하는 엄선 주식 리스트가 올해도 공개됐는데요. 마치 와인처럼 약간 빈티지 주식이라고 이름 아예 붙였어요. 모건 스탠리가 매년 8월에 빈티지 밸류스에서 뭔가 좀 묵힐수록 가치 있는 뭐 이런 의미일까요? 저도 영어로 잘 못하지만 흥미로워요. 1년만 묻어두면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것보다 오늘 좀 우리가 같이 얘기해볼 점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오죽하면은 이 모건 스탠리에 뭐가 있냐면 주식 선택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모건 스탠리 리서치에서 주식 선택위원회, 일명 SSC. 여기서 이제 주식을 고르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 진짜 알짜배기 우량 핵심 주식을 딱 골라가지고 1년 동안 묵혀둘 주식을 고객들한테 보내주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일단 이 주식 선정위원회에서 50개 주식을 골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건 스탠리의 탑 애널리스트들, 각 분야, 각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엄격하게 이제 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퀀트, 재무나 가치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도 보고 또 요즘에는 지속 가능성이라 그래서 이 기업에 또 윤리적인 문제가 없나 이런 것도 하는 ESG 팀까지 있어서 심사도 하고 해서 최종 16개로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다 봤으니까 최종적으로 모건 스탠리 미국 주식 전략 팀장님이 최종 검토까지 이제 픽을 하는 거죠. 네, 16개. 골라가지고 자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딱 1년 묵혀놨더니 이 16개의 종목을 묵혀놨더니 수익률이 40%라는 거예요. 40%. 자 근데 시장을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시장 차트거든요. 오른쪽이 시장이 딱 같은 기간 동안에 32% 시장보다 8% 올라갔습니다. 아웃퍼폼했다는 말은 시장보다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 대비 8% 아웃퍼폼했다. 오 이거 보고 저도 좀 혹했어요. 오 잘하는데 이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은 암젠 들어보셨죠? 바이오, 블랙락 자산운용사, 델 컴퓨터판 회사, 존슨앤존슨 제약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몬델리즈 이거 쿠키 과자 음식료 기업이고 나이키 들어보신 기업도 있고 모르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비자도 있고요. 자 이런 기업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 근데 이 아무리 모건 스탠리라 그래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또 해봤습니다. 1년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과거를 찾아보면은 그 전에 2020년에 또 빈티지 밸류를 발표했는데 그때 15개였거든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여기에 성과를 보니까 수익률이 7.8%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 수익률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시장 수익률은 무려 17.6%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보다 10% 못한 거예요. 뭐 모건 스탠리가 찍어줬다, 골드만삭스가 찍어줬다 이래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이거 보시면 근데 우리가 느껴야 될 점이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코로나 이전에 시장 사가지고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와보면 17% 수익 나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시장을 이기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막 우리가 코로나에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갔다가 1년 뒤에 나와보이면 주식 많이 올랐네.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모건 스탠리의 이 주식 선택위원회 50명이 진짜 제가 이 리포트를 한 30장 정도 되는 리포트를 다 읽어봤는데요. 정말 검증을 거쳐서 고른 15개 종목 그것도 안정적이고 우량한 종목을 골랐는데도 시장을 이기는 게 참 쉽지 않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근데 그럼 올해 보자. 2022년 자 이제 공개했으니까 2021년 8월 25일부터 내년도 이제 성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내년 8월에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매년 8월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올해 공개한 10개 종목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자 10개 한번 보세요. 알파벳 여기 있는 건 연초 대비 수익률이라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그 고른 거랑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거예요. 일단 알파벳 그리고 아폴로 매니지먼트는 금융사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제약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몬델리즈 또 넣었어요. 모건 스탠리가 이 몬델리즈 회사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몇 년째 들어있어요. 그리고 싱크로니 파이낸셜 이게 뭐 금융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대 민간보험회사 바이든 또 수혜주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죠. 비자 들어보신 주식일 거고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 10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목표 주가까지 찍어줬어요. 모건 스탠리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알파벳이 목표 주가가 3,000불 불렀는데 현재가가 2,880불입니다. 상승 여력이 4%밖에 없어요. 모건 스탠리가 찍어준 게.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목표 주가 305불 찍어놨는데 현재가가 300불이에요. 이거 뭐죠? 네, 2%밖에 상승 여력이 없습니다. 야. 나머지는 그나마 두 자릿수 상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봤을 때도 기술주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상승 여력 이렇게 조그만 걸 골라놨다니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 모건 스탠리가 주식을 고른 선정 조건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가 느끼는 점은 골드만삭스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편인 것 같고 모건 스탠리는 좀 안정적인 걸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다 다르지만 근데 보시면 일단 이 10개 종목이 우량주 위주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동종업계 대비 뭔가 현금 흐름이 우수하거나 실적이 좋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우량하게 골라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낮은 거 위주로 골라놨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안정적인 게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10개가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보시면 구글하고 마소는 IT, 그죠? 코카콜라랑 먼델리즈는 음식료, 필수 소비재 이렇게 2개씩 묶이죠. 그리고 아폴로 매니지먼트와 싱크로니 파이낸셜은 금융회사, 그리고 비자는 결제,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워너뮤직은 미디어. 그러니까 10개인데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분산, 업종별로 분산을 2개씩 해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이 없게 이제 고객들한테도 권해주는 거죠. 안전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방식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참고했을 때 포트폴리오는 역시 좀 쏠림이 없게 나는 IT 몰빵 이런 거보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거면은 이런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워너뮤직 얘기를 할 건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워너뮤직 음반사를 넣어놨어요. 모건 스탠리가. 그래서 오늘 워너뮤직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왜 모건 스탠리는 갑자기 추천 종목에다가 음반 기업을 올렸을까? 일단 이 세계 3대 음반사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트리밍 음반 이런 회사들 비즈니스 모델 좋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트리밍 음반 이 수익 모델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멜론 이런 거 잠깐 투자도 했었는데 이게 유니버셜 뮤직하고 소니 뮤직하고 워너 뮤직 3개가 전 세계 음반사를 꽉 쥐고 있죠. 독과점. 이렇게 확실히 독과점 돼 있고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돈을 따박따박 받는 구조가 좋아서 이런 모델을 좋아하는데 참고로 요 3개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텐센트 뮤직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죠. 텐센트 뮤직 독점이죠. 그래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 음악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유통되려면 텐센트 뮤직을 거쳐야 돼서 제가 이 텐센트 뮤직이라는 주식이 미국에 상장할 때 엄청 기대해서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중국 시장 점유율 80% 텐센트 뮤직. 그래가지고 야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상장할 때 나 이건 안 팔 주식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 시대가 바뀌어도 음악은 안 들을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글도 썼던 적도 있어요. 그게 네이버 메인에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써놨었는데 네이버 메인에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음악회사 이런 거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 지금 아시죠? 중국 지금 IT부터 다 박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텐센트 뮤직도 독점 판권 포기하라 이러니까 주가가 박살 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주식 한번 크게 당한 이후로 제가 웬만하면 손을 안 대는 편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미국 주식만 하고 있는데 이건 이게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워너뮤직이라는 회사가 아까 모건 스탠리가 넣어놨잖아요. WMG 이건데 추천이 아니고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음반 기업을 리스트에 올렸을까? 이게 참고로 작년 6월에 재상장됐거든요. 재상장? 이 워너뮤직이라는 회사가 아시겠지만 역사가 되게 깊어요. 1957년 설립돼가지고 세계 3대 음반사 중에 지금 하나인데 작년 6월에 상장해서 이제 상장 초반에 좀 주춤하더니 올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금 여러분 빌 에크먼이라는 헤지펀드 회장 아세요 혹시? 빌 에크먼이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약간 유명하거든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데 시장을 잘 맞춰가지고 심지어 이 빌 에크먼이 작년에 코로나를 약간 예측해가지고 되게 큰 돈 벌어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빨리 회복한다에 또 베팅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더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차세대 워렌 버핏이다라고 하는데 이 빌 에크먼이 앞서 보여드린 워너뮤직의 경쟁사인 유니버셜 뮤직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부터 원래는 자기 회사 스펙 상장 통해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상장시키려고까지 했어요. 에크먼은 이 유니버셜 뮤직 지분 10% 인수하려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계획 무산되니까 아예 이제 대주주한테 사들이고 있습니다. 7.1% 인수하고 나머지 2.9도 인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합병 취소됐는데 또 지금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 에크먼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스트리밍 컨텐츠 시대가 올 건데 음악만큼 가성비 높게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 에크먼은 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버셜 뮤직을 아마 상장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니버셜 뮤직의 텐센트 컨소시엄도 지금 지분 20%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헤지펀드나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은 이 음반사들을 좀 유익 있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아시겠지만 음반사가
불법 CD 복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 망했었어요. 이렇게 완전 침체의 길을 걷다가 최근 5년 동안 다시 반등하면서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음반사 매출이에요. 글로벌 이제 미국 기준인데 매출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스트리밍의 시대가 부활하면서 또 음반사들도 디지털로 전환한 덕분에 최근 5년 동안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봤더니 매출의 이제 드디어 3분의 2가 디지털 음반 되면서 음악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거기다가 더 좋은 게 뭔지 봤더니 틱톡 있죠 여러분들. 틱톡이나 유튜브 치면 요즘 유튜브 쇼츠 이런 거 아세요? 베타 이런 거? 짧은 영상들 엄청 뜨지 않아요? 틱톡이나 쇼츠 이런 것들에 배경음악 깔리잖아요 여러분들. 배경음악. 그 배경음악이 많이 틀면 틀수록 이 음반사들이 돈 버는 거죠. 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쇼폼 플랫폼, 뭐 인스타 라이브든 뭐 여러분들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베타 이런 거 시장이 크면서 갑자기 수혜를 더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은 여러분들 펠로톤이라고 홈 피트니스 자전거 회사, 자전거 타면서 영상 보면서 할 때 음악 틀어놓고 하잖아요. 펠로톤이 이번에도 밝혔는데 최근 자기네들 비용에서 가장 크게 나간 부분이 음악이다. 음악 저작권이 가장 많이 나갔다. 지금 홈 피트니스든 뭐 여러분 헬스장 가도 음악 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곳곳에서 음악을 틀고 활용하는 분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메타버스에도 수혜를 본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로블록스나 이런 쪽에 가상 콘서트 여는 거 아시죠? 요즘에 막 네이버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게임 공간에서 콘서트도 열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음악도 결국은 다 이런 스트리밍 음반 회사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워너뮤직이 로블록스 상장하기 전에 직전에 1월 달에 로블록스 지분까지 인수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음반사가 로블록스 게임 회사를 지분을 미리 투자했어요. 왜냐면은 로블록스가 크면은 그 안에서 가상 콘서트 열고 사람들이 막 게임하고 게임 음악 쓰이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자기네들 수익이 되니까 음반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시장이 다시 부활하고 있고 2025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이렇게 돌아선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전망을 제외하더라도 결국은 음반도 리오프닝인 거죠. 올 가을부터 이미 영국도 노마스크 막 이제 하잖아요. 집단 면역 하잖아요. 콘서트 재개, 그동안 밀렸던 유명 가수 음반 출시되면서 결국 리오프닝이 되면 안 그래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음반 시장, 음악 회사들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와 월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봤는데 원래 제가 봤을 때도 이 시장은 유망했는데 좀 주춤했던 게 다시 좀 괜찮아지고 있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유명 가수들 요즘 노래 신곡 안 나왔었는데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저런 음반 회사들 주목받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들 음반 안 낸 지 꽤 됐잖아요. 이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수들 내야죠. 콘서트 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주이기도 한데 중장기적으로도 경기 타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악이라는 게 경기 타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너뮤직이 실적으로 이제 보답을 해줍니다. 8월달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배당을 25% 증액해버리고요. 이제 실적 자신감 있다는 거죠. 심지어 코로나 한 중간에 2020년 8월에 배당 지급하기 시작해서 이제 배당 성장주가 되고 있습니다. 뭐 배당률은 1.7%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현금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분기마다 이제 배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 컬럼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자, 이제 가을부터 새로운 음반들 나오고 유명 가수들 쏟아져 나오면서 이 스트리밍 음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받을 거다. 근데 이제 음반사들에게 음악이 재생되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야, 이 말 좀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되든 스트리밍이 되든 뭐 게임에서 열리든 메타버스 시대에 열리든 결국은 돈 번다. 이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아무나 이겨라 모델입니다. 음악, 구독. 사실 구독의 원조가 약간 음악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여러분 추천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요즘 음반 시장이 영 재미가 없었는데 관심을 좀 받는 것 같다. 그래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워너뮤직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건 보시고 막 워너뮤직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모건 스탠리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라고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종목도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네.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참고로 종목 추천보다도 저는 이 모건 스탠리가 종목을 딱 줬을 때 근거를 보거든요. 왜 이 종목들을 담았는지. 알파벳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근거가 구글 맵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구글 지도 있잖아요. 구글 지도 같은 것도 이제 수익화 할 수 있대요. 각종 서비스 이제 수금하는 거죠. 알파벳도 지금 수익화, 유튜브 성장궤도 본격화, 그거 대비 아직도 성장 여력이 있다. 마소는 향후 1년 봐도 기업들이 클라우드 채택 엄청나게 많이 할 거다. 여전히 성장 강하다. 이제 그럼 이거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고, 비자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행 회복이 빨리 될 거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면서 당연히 소비 지출하고 해외여행 가서 우리 비자로 카드 많이 끌 거다. 거기에 중장기적으로도 현금 없는 시대가 더 빨라질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럼 뭐 비자는 걱정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 안전한 주식도 하나 추천해 준 것 같아요.
2020년에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9%로 깎였는데 그래도 2021년 14% 빠르게 회복했고, 코카콜라도 리오프닝 준 거 아시죠? 코카콜라도 우리가 그 콘서트 보고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이렇게 해야 막 마시고 외식도 하고 외출도 해야 되니까 회복하기에 좋다, 저평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어떤 종목을 말할 때 이걸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왜 그걸 말하는지 근거를 보고 공부하는 게 더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